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7년 전 아빠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였어요. 저와 남동생은 그때 아빠한테 뭔가가 있다고 농담처럼 말하긴 했었어요. 아마도 아빠가 밖에서 미쓰긴 만나고 다니는 것 같다고 하면서요. 아빠는 당연히 가정에 소홀했죠. 시도 때도 없이 모임, 워크숍 등등. 저나 제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아빠랑 놀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우리 가족은 나몰라라 내팽개치고 새벽까지 놀다 오기 일쑤였죠. 분명 회사에서 휴가가 나올 텐데 휴가도 한 번 안 갔어요. 화이트데이 같은 날엔 회사를 핑계로 누구를 만나는지 외박하고 다녔고요. 그때는 아빠가 바쁜 줄로만 알았어요. 반신반의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제가 아빠 폰을 몰래 보게 됐어요. 네, 문자도 봤어요. 우연이라고 하지만 직감 같은 거였겠죠. 몇 개의 수상한 문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중성적인 이름의 상대의 문자를 눌렀는데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자기야 잘 자 내일 봐. 나도 자기 너무너무 사랑해. 그리고 식구들한테 안 걸리게 항상 조심하고. 그런 문자를 보면 화가 날 줄 알았는데 예성외로 눈물이 났어요. 배신감이었을 겁니다. 항상 집에서 외로이 있는 엄마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웠죠. 아빠에게 홀대받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건 마음이 아파요. 아가씨였을 때 우리 엄마도 모델 뺨치게 이뻤어요. 세상 모든 엄마들 처녀때가 있잖아요. 꼭 같았을 거예요. 양심 없는 아빠 만나서 맘고생 몸고생하는 우리 엄마가 정말 불쌍했어요. 거기다 생각해보니 아빠는 엄마를 부를 때 임마였어요. 아내한테 임마라고 부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나요? 불알 친구도 아니고. 그 문자를 봤을 땐 진심 안방으로 뛰쳐들어가서 아빠 머리채 다 뽑아버리고 싶었지만 그때 엄마에게 알리지 않고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했어요. 알고 있는 건 아빠 내연녀의 번호밖에 없어서 직접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할까도 생각했었고요. 아니면 찾아가서 유부남이랑 바람피는 년이라고 소문나게 하고 싶었죠. 아빠 회사에도 소문내버릴까 고민했어요. 사실 실직해도 상관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제 행동이 상처가 될까봐 당시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려고 한 건지 문자를 보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에 아빠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서 그런다며 중요한 술자리가 있어서 오늘 늦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알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모르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녹음 버튼을 누르고 가만히 숨죽이고 기다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빠와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기념일 계산하면서 4월에 연락처 주고받고 5월부터 즐겼다나? 그게 아빠와 내연녀 둘이 얘기하는 거 처음 듣게 된 거였어요. 지들끼리 히히닥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모텔은 커피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좀 길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번에 야근 뻥치고 모텔 갔다가 그 여자 데려다주고 시간 맞춰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다. 뭐 그런 얘기였어요. 아빠가 아는지 모르는지 잠시 후 전화가 끊겼고요. 엄마에게 말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심증이 아닌 물증을 잡았으니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엄마에게 녹음된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엄마의 표정은 열받은 표정이 아니라 뭔가 멍한 모습이었어요. 그땐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정도 알고 있었으면 엄마는 진즉이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빠가 새벽 출근하면서 회사에 일찍 나가봐야 한다고 몇십 분씩 일찍 나갔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 픽업도 여러 번 했고 출장 핑계로 여행도 갔더군요. 아빠는 늘상 거짓말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 시간에 엄마는 남동생이 아파서 여기저기 병원 다니느라 바빴던 적도 있는데 녹음된 내용을 듣고 엄마는 어제 오늘 미친 사람같이 정신줄 놓고 있어요. 그 여자에 대해 알아보니 34살이던데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참. 정작 내연녀 집은 잠잠한데 우리 집은 이렇게 폭탄 맞은 거 알고 있을까요? 그날 밤 엄마는 아빠에게 애들한테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더는 못 산다고 하면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아빠는 되레 큰 소리를 치면서 남자가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야밤에 여자가 큰 소리를 내냐고 하는 거예요. 열받은 엄마가 그 여자한테 전화한다 하니 그 집에 알려져서 양쪽 다 파토나서 좋을 게 뭐 있냐며 끝까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마음이 변했는지 너란 여자와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며 다음 주 월요일에 쉴 테니 그냥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래저래 털리느니 그냥 이혼하겠다고. 자기는 잘하고 싶고 용서 구하고 100번 1000번 잘못했지만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엄마가 이러니 답답해서 못 살겠다는 등 미친 헛소리를 해대더라고요. 끝까지 엄마 잘못인 것처럼. 그리곤 며칠 후 아빠는 집을 나갔어요. 나중에 엄마한테 들으니 아빠가 바람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녔고 자식이 있으니 참고 살았는데 아빠가 결국 일을 냈다네요. 그때 그 여자랑 만나서 살림 차리고 우리 집이랑 완전히 연이 끊어졌어요. 뭐 연락이 되어야 엄마랑 이혼이라도 할 텐데 무슨 심보인지 그냥 잠수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아빠란 존재를 부정하며 셋이서 힘들어도 나름 행복하게 살았어요. 지금 제 나이 32살이고 저희 엄마는 올해 환갑이에요. 무능력한 아빠 덕에 그 전에도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엄마가 정말 열심히 일하셔서
금전적으로는 더 힘들어지진 않았어요. 새벽에 시장에서 반찬 가게에서 일하셨고 오후에 목욕탕에서 일하셨죠. 저는 중학생이었고 동생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엄마는 쉬는 날이면 저희한테 무언가 부족하게 키워서 미안하다며 놀이공원, 전시회 등을 데리고 다녔어요. 아빠 없이 자란 티 내지 않게 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하셨죠. 저도 고등학생 때부터 편의점에서 엄마 모르게 알바를 했어요. 엄마는 돈 버는 일보다 공부가 중요하다며 알바하는 걸 엄청 반대하셨거든요. 그래도 제 입장에선 제 용돈은 제가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자주 오셨는데 돈도 주시고 살림살이도 많이 도와주셨죠. 저와 동생 대학에 입학했을 때부터는 친할아버지가 등록금을 조금씩 도와주셨어요. 가끔 오시면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봉투를 놓고 가시기도 했고요. 하지만 돈보다 아빠의 빈자리에 엄마는 저희에게 미안해했어요. 그럴 때마다 전 엄마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엄마는 단지 아빠란 사람 만나 결혼한 거. 그저 운이 없었을 뿐이야. 그런 아빠와 계속 같이 사느니 차라리 없는 지금이 더 행복해. 아빠 없어도 나와 동생, 엄마가 너무너무 잘 키우고 있고 엄마 고생한 거 우리도 알고 하늘도 알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미안한 생각 하지 마. 라고 했어요. 엄마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엄마한테 위로가 됐을까요? 한 많은 세월 묵묵히 힘들게 저희를 키워주신 엄마였어요. 그렇게 힘든 엄마의 마음을 어루만지기엔 엄마의 상처가 깊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빠를 잊은 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 나간 아빠의 내연녀가 찾아왔어요. 우리 집은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지 모르지만 내연녀가 엄마를 만나서 한다는 소리가 네 남편 지금 신장 이식을 안 하면 죽으니 당장 니네 가족이 나서서 검사 좀 받고 이식을 해달라고 하네요. 아, 이 미친 여자가 드디어 미친 소리를 하는구나 생각하는데 엄마가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네 남편 살려주려고 왔는데 왜 자기를 이런 취급하냐며 되레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결국 제가 나서서 야, 이 땡땡년아,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남의 가정 파탄낸 더러운 게 어디 와서 행패야. 네 남편? 그래, 너 말 한 번 잘했다. 우리 아빠인 거 몰랐냐? 모르고 달려들었어? 그 사람이 아파. 세상 공평하네. 그런 인간 죽어야지. 그럼 살아? 너도 마찬가지야 이년아. 살려달라고 빌어도 모자를 파네. 어디 와서 이 짓거리야? 꺼져! 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했던 말이 가관이었어요. 엄마한테 이식 안 해주고 저리 병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면 그냥 엄마 보고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너네 이혼도 안 했고 법적으로 자기는 남이라면서 떠들어댔어요. 정말 입이라도 찍고 싶어서 저도 모르게 그 여자 머리채를 잡아 끌었어요. 세상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면서 머리채를 흔들었죠. 이게 그냥 보내려고 했더니. 그리고 내동댕이 쳤어요. 그 여자가 떨어뜨린 핸드폰을 들어 아빠 번호를 찾았어요. 아빠 이름 두 글자가 딱 쓰여 있네요. 바로 전화를 걸었더니 몇 번 울리고 받대요. 아빠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반응했어요. 당신이 보낸 이 땡땡년이 여기 자빠져 있네. 무슨 생각을 하고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당신 아프니 신장 내놓으라고 하며 우리 가족이 순순히 내놓을 줄 알았어? 당신은 이제 우리한테는 없는 사람이야. 죽으려면 그냥 조용히 사라져. 이 여자도 당신 버리겠대. 우리 보고 데려가란다. 도대체 얼마나 그지같이 산 거니? 당신이 길바닥에서 어떻게 돼도 우린 1도 관심 없으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겪은 고통 생각하면 사지를 찢어 죽여도 모자라지만 어차피 죽는 거 조용히 가. 제발 우리한테 질척거리지 말고 라고 말하고 핸드폰을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벌벌 떨면서도 뭐라고 혼잣말을 하는데 자기가 들었던 딸이 아니네 어쩌네 하면서 중얼대더라고요. 자기가 들었던 딸? 그래요. 맞아요. 저 원래 안 그랬죠. 아빠 바람나서 엄마, 저와 동생 버리고 떠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너저분한 말들 했겠어요? 그 여자가 말한 것처럼 내성적이고 큰소리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광분하는 이유가 우릴 버리고 집 나간 아빠 때문인 거죠. 그렇게 말하는 그 여자도 제정신으로 찾아와서 그딴 소리 하나 싶었네요. 가족이요? 가족 좋아하시네. 우리가 무슨 가족인지. 그렇게 힘들게 살 때 아버지란 사람이 우리한테 뭐 하나라도 해준 것 없고 관심 없이 살았는데 아니면 그걸 덮을 만한 어린 시절 추억이 있나요? 맨날 바람피다 집 나가서 둘이 좋다고 붙어서 살다가 죽을 만큼 아프니까 이제 와서 신장을 떼어달라는 게 그게 아버지인 건지. 그 여자가 제가 내던진 핸드폰을 들고 돌아서자 엄마도 가슴속에 무언가 올라온 건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니들 알아서 살던지 하라고 하고 그 여자를 내동댕이 쳤어요. 쫓아가서 아빠랑 그 여자를 아주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질질 끌고 다니고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분을 삭히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아빠였어요. 살려달랍니다.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 어디냐 했더니 병원이라네요. 신장이 안 좋아 계속된 투석 덕에 몸이 많이 약해져 있답니다. 병원으로 가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면 정말 다 뒤집어 엎고 싶었는데 증오가 심해지니 사람이 차가워지더라고요. 병실에는 환자들도 있어서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휠체어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얘기했어요. 저번에 전화로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직접 왔어.
아빠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알고 있지? 사람답게 산다는 건 사람한테는 어울리는 거잖아. 지금 딱 맞게 살고 있네. 당신이 어떻게 되던 어떻게 살던 관심 없었고 지금도 관심 없어. 우리한테 한 짓이 얼만데. 그래도 사람이고 염치가 있으면 엄마한테 손을 뻗치지 말아야지. 머리란 게 있다면 생각이란 걸 할 텐데 어떻게 자기 아프다고 신장을 달라고 그 여자를 보내? 또 그런다고 그 말을 듣고 찾아온 그 여자 정말 당신이랑 똑같다, 그치? 이제 와서 아버지 자리? 지나가던 걔도 웃겠어. 당신 꼴을 보니 한 가지 바람이 생기네. 병들었다고 빨리 죽지 말고 고통받으면서 천천히 죽어. 다시는 우리한테 연락하지 말고. 돈 없고 병들어서 처절하게 한번 살아봐. 그렇게 휠체어를 그 자리에 두고 뒤돌아서서 나오는데 정말 간절했는지 뒤에서 제 이름을 몇 번을 부르는 겁니다. 그냥 못 들은 척 병원을 나왔죠. 아빠가 없는 17년 동안 아빠를 원망도 하고 분노도 있었지만 참고 또 참고 살 수 있었던 건 사랑하는 우리 엄마 때문이었어요. 물론 엄마도 그랬겠죠. 이제 좀 편하게 사시려고 하는데 그 여자까지 보내서 이렇게 깽판을 놓는다는 생각에 손도 덜덜 떨리고 심장도 진정이 안 될 정도로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있고 아빠를 보고 나니 살면서 언젠가 찍어야 할 종지부를 알아서 찍어준 것 같아 오히려 속도 후련합니다. 엄마도 저도 동생도 아빠에 대한 아연한 미련 같은 게 마음에 있었는데 훌훌 털고 셋이 잘 살아보자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 지났고 저와 동생이 이제 엄마를 호강시켜드려야죠. 오랫동안 묵혀온 무언가가 싹 사라진 것 같아서 마음이 가벼운데 무언가 그 자리가 허한 듯도 해서 누군가에게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글이 길어졌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행복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